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공인중개사 36회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네요. 그죠? 제 이름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이거든. 부동산 공시법. 제 이름은 목희수예요. 한 번씩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이런 데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이 이름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첫 걸음인데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1월 달이 되면은 일반인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회계연도는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11월 달. 제 개인적으로는 이 11월 달은 35회를 공부하셨던 분들과는 헤어지고 36회를 공부하셨던 분들과는 새로운 만남을 갖는 헤어짐과 만남, 그 설레임이 공존하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때도 무척이나 오늘 가면은 많은 분들이 앉아서 저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왔거든. 이 11월 달,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은 크게 6개라. 크게 6개. 그 중에 학개론, 그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법학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공부. 그럼 이제 여러분들 출발을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거든. 그 앉아있는 걸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죠? 사람. 그럼 사람 이렇게 하면은 남자가 있지, 남자가. 맞죠? 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글자가 몇 개가 나오느냐? 4글자가 나옵니다. 4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남자 이렇게 읽으면 여자는 해당하지 않지. 맞아요? 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남탕이라면은 여기는 남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자는 들어올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남자는 해당하지 않지. 이걸 잘 해야 돼요. 법을 공부할 때. 이해했죠? 그럼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2개.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사람이라고 썼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거지, 포함. 그럼 4개를 만들어진다는 거 해볼게요. 남자, 여자, 사람, 남자와 여자. 이렇게 글자를 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있지,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거든. 여기도 똑같은 이치라, 똑같은 이치. 그래서 토지라는 말을 썼을 때는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거지, 포함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4개, 토지, 건물, 부동산, 토지와 건물, 이게 용어가 딱 확실히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 법원이 있잖아요. 처음에 출발 방향은 다양한데 끝나는 시점은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밖에 없다는 게 OX입니다. OX. 여러분들 우리가 2개밖에 없다는 게 OX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있다, 없다, 이 2개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부동산을 우리가 배워요. 부동산을.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번에는 11월 달, 12월 달에는 7주를 공부합니다. 7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주가 되죠. 그죠? 1주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를 했을 때, 자, 봅니다.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지. 공시가 무엇이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무엇이냐라는 걸 다 알아. 아는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 말로 표현할 때 제가 좀 전에 토지와 건물이 뭐다? 부동산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라는 글자는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공시는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를 한다. 그럼 아파트 게시판에 매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반상회 한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지. 그걸 우리가 공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는 공고와 같은 뜻이에요. 공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법은 법이죠. 그럼 연결을 시키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그럼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람이 있거든. 그럼 우리가 사람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에 월드컵 할 때 광화문 광장의 사람들이에요. 그 해운대 여기에 있잖아요. 피스 인파들이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꼬마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죠. 출생신고. 맞죠?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돼. 출생신고를 하면은 국가는 주민등록 등본을 보고, 아,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 있다, 남자가 몇 명이다, 여자가 몇 명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부동산이 나오거든. 아, 그 요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부가 있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부. 그걸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건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본.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사람은 한 명인데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3개. 이 지금 3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내용이 같기 때문에 3개이다. 다르기 때문에 3개이다. 다르다. 내용이 동일하면 3개일 필요가 없지.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주민등록증은 나만 나오지, 나만. 주민등록 등본은 아버지, 어머니도 나오지. 가족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오고 제가 사천 목가거든. 이걸 우리가 본관이라고 해요. 본관. 그럼 본관은 주민등록증에는 안 나오지. 주민등록 등본에도 안 나오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이런 게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그럼 이게 이제 대한민국 지도잖아요. 지도. 맞죠? 그럼 여기 이제 평야도 있죠. 평야. 여기에 산도 있잖아요. 산도. 여기에 단독주택도 있죠. 단독주택. 여기에 아파트도 있다. 이걸 조금 더 축소를 시켜볼게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예요. 맞아요? 네. 우리의 희망은, 로망은 강남에 사는 거 2단이다. 아, 강남에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이게 강남이 있다면 강남.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이 글자를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 줄여가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강남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삼성동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100번지가 있다. 있지.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이게 서울특별시지. 여기에 이게 강남구지, 강남구. 그럼 삼성동 있죠? 이게 삼성동의 도면입니다. 이게 삼성동이다, 이 동. 맞죠? 네. 그 중에 100번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100번지가 한 개의 단독주택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사람으로 치면 개인이다, 이 말.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예요. 그러면 이 주택이 있다면, 이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는 거예요. 장부. 그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 이게 도면입니다. 이게 익숙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등기부, 시작.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속에서 자꾸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배우고, 토지대장을 배우고, 지적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배우는데? 가장 쉬운 거는 내가 집을 사고 팔아. 그럼 집을 사고 팔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땅에,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부의 소유자가, 여기에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송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소유자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면적을 알아야 돼요. 면적. 오케이? 우리가 이제 가평에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 토지의 면적을 알려면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대장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300제곱미터가 있다. 이런 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될 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토지의 형상, 모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사각형으로 생겼는지 둥근식으로 생겼는지 그걸 알려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이 토지의 모양입니다. 이게 토지의 모양. 이게 토지의 뭐다? 모양이에요. 모양. 이렇게 토지의 모양을 알아야 돼요.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에 있고 하천이 어디에 있고 마을이 어디에 있고를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이게 이제 익숙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공부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익숙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은 하나거든. 이 부동산은 하나다 이 말. 그런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장부는 두 개. 그게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부, 지적공부거든. 등기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요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좀 전에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다? 두 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배워 들어갈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제일 희망은 시작이지만 결과가 궁금해요. 그 결과라는 게 곧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결과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책을 공부할 때도 중요 부분이 있고 중요 부분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00점을 받아야 된다면 전 부분을 공부를 다 해야 돼. 맞죠? 네. 근데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전 부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좀 전에 우리는 지적과 등기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적은 4장,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30회 때 요 1장에서 4문제, 2장에서 1문제, 3장에서 5문제, 4장에서 2문제가 나왔다 이 말. 그럼 이게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 이게 결과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거는 비슷합니다. 그 말은 지적은 어느 한 부분에 치중을 해서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고루고루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등기를 보니까 있잖아요.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5장으로 있는데 이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1장, 2장은 4문제, 4문제잖아요. 근데 2장, 3, 여기 3장, 4장은 26문제, 27문제 이렇게 나오죠. 출제 빈도가 높다, 안 높다? 높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죠. 여기 11문제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5장에서 공부하는 거는 종류가 많은데 시험은 가등기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가등기에서만. 그러면 다른 거는 출제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는 1장, 2장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을 공부하고 5장은 가등기 하나만 공부를 하면 된다. 나머지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할 때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한다. 등기는 3장, 4장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5장은 가등기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눕니다. 자, 1장에서 배우는 게 이 5개를 배워요. 배워봐. 토지의 등록에서 3문제, 지번에서 3문제, 지목에서 13문제, 경계 면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적의 1장은 지목 파트가 제일로 중요하거나 그래서 올해 35회 때도 지목에서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한 제목에서 2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지목.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지적 공부가 나오죠. 그럼 여기 보니까 1장의 제1절에 등록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다 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축척 변경 있죠.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지목하고 축척 변경은 무조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 33회 때는 여기서 3문제를 냈어. 34회 때는 2문제를 냈어요. 35회 때는 1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지목하고 축척 변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파트가 있거든. 그 청량의 파트는 고루고루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주로 청량의 절차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로 갔어요. 등기는 1장, 2장은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출제를 많이 하지 않거든. 그럼 이제 3장, 4장이죠. 그럼 이 3장은 이 세 개는 크게 보면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등기 신청. 우리가 배우는 거는 등기 신청 절차를 배우거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다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목은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놨지만 실제는 하나라. 여기서 18문제가 나오더라. 이 말.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권리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권이에요. 여기서는 소유권 이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만약에 되었다면 나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냐 전세권자가 되고 싶으냐 그건 당연히 소유자가 되고 싶지.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시험에 다 내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외에는 용익권, 저당권 이래 나오죠. 이 용익권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이제 저당권이 나오죠. 그럼 저당권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등기에서는 제가 가등기만 공부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저 파트를 배울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야 되고 이 파트는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는 있잖아요. 2주마다 한 번씩 가는 거거든. 우리가 2주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7주를 공부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8주를 공부하거든. 7주를 공부를 해요. 하면은 나중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지적하고 등기는 난이도가 틀립니다. 지적은 엄청 쉬워요. 단순 암기에 가까워요. 그러나 등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는 어려운데 이 등기는
법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여기서 3주, 4주를 공부하거든.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이게 3주, 이거는 이제 5주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주 공부할 때는 3주, 5주, 7주 공부할 때는 3주, 4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기본서를 받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받으면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기본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접니다. 지가 만들어 놔놓고 지가 잘했다면 이상하지만 그게 의문이 난다면 출판사 책 2개를 비교를 하면 돼요. 비교를 해요. 요거 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책이 진짜 잘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었어요. 그 책을 2개를 공부를 했거든. 이거를 하나로 줄여버린 거예요. 하나로 줄여버린. 굳이 기본서, 요약서 2개로 할 필요 없다. 처음부터 바로 요약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겁니다. 그 요약 가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는 나중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몇 장을 넘겨보시면 표가 나는 겁니다. 제일 잘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 나중에 보면은 자 보세요. 책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나오면 옆에 팁이 있어. 팁이 있어. 그래서 요 내용의 요 팁을 딱 중요 부분은 팁에서 날개에서 달아놨거든. 여기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다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있잖아요. 항상 PPT를 중심으로 공부. 그러니까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기본서는 PDF로 칠판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보충 자료는 전부 다 PPT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오래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규 수업은 4시간을 합니다. 4시간을 하고 5교시 때는 그날 배웠던 요약 정리를 해요. 요약 정리. 이게 10분 정도 합니다. 평균 10분에서 15분을 하고 요약 정리. 그 다음에 매일 정리 노트 있죠. 그러니까 그날 배웠던 핵심 정리를 매일 정리 노트 OX를 10개에서 12개를 또 풀어요. 요거는 이제 5교시 때 하는 거예요. 5교시 때. 됐죠? 네. 그 다음에 요약 정리는 10분에서 15분인데 저거를 하고 난 다음에 저거는 유튜브에 바로 띄웁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은 요약 정리만 보면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의문이 나는 게 많이 있을 거거든. 그걸 절대 혼자서 끙끙 거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 게시판을 이용을 하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거든. 그래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정규 과정이래, 정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특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짜 지문, 알짜 지문 이렇게 나오거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공시법에 가짜 지문, 알짜 지문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날짜가 많이 나와요. 날짜가. 그래서 그 날짜 정리를 여기서 숫자 정리, 주어 정리 이렇게 나오죠. 제가 나중에 할 때 주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요. 그 목적어 속에 형용사도 나오고 보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주어, 목적어, 동사 요거 정리하는 방법을 여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론 총정리를 하는 게 한눈에 보는 공시법이고 마지막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가면 백선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럼 시험장에 가기 한 달 전에는 이 2개를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꼭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부동산 공시법 밴드를 사용하고 있거든. 자, 여러분들 휴대폰을 한 번 다 끄집어내 볼까요? 휴대폰에 밴드 하나씩은 다 있답다. 밴드 하나씩은 있죠. 그다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쳐보세요. 검색란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쳐보세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면은 그 공시법 밴드가 나올 텐데 부동산 공시법 밴드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가입 신고를 가입을 하면 되지. 가입.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성락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조금 쉬는 시간에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밴드에는 있잖아요. 매일 자료가 올라가. 매일. 그래서 오늘이 11월 11일이죠. 그러면 첫날이잖아요. 그 첫날에가 시험 치는 전날까지 자료는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11월 달, 12월 달에는 노트 필기 자료가 올라가요. 노트 필기 자료. 오케이? 네. 그거를 공부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합격 보장반이라는 걸 운영을 하거든. 요거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에서 공지사항으로 합격 보장반에 나아가. 그러면 매주 금요일 날 제가 합격 보장반 회원들한테 문제를 쏩니다. 문제를 쏘면 그거를 1월까지 풀고 정답을 제출하는 거예요. 정답을 컴퓨터로 다 제출합니다. 하면 월요일 날 해설과 성적을 월요일 날 밴드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어제 아래 토요일 날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은 시험 후기 산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35일을 공부하셨던 분들과 같이 관악산에 산행을 하고 왔거든. 조금 있으면 사진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그분들이 합격담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합격 보장반이었어. 거기서 매일 문제를 풀고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공부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중에 제가 가입해라 이러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요약 정리한 거는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시간 강의를 10분으로 탁 줄여 놓은 것이거든. 요거는 짜투리 시간에 이거를 들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은 사랑의 연탄 나르기라는 봉사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시험 후기 산행을 해요.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여기에 사랑의 연탄 나르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은 제가 몇 며칠 날 사랑의 연탄 나르기 합니다 이러면은 고무장갑 들고 봉사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어제 아래 내가 관악산 시험 후기 산행을 했거든. 여기 보니까 공인중개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가 산행을 해서 막걸리 한 사발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내년 11월 달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해두세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야기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첫날이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리고 운동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읽고 듣고 쓰고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기본서를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책은 반드시 3번을 읽어야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듣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이어폰으로 동영상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쓰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쓰고는 노트 필기를 만드는데 노트 필기 만들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5, 6월 달에 가면 문제 위주의 공부가 많이 돼요. 그때 보면은 맞는 지문이 있고 틀린 지문이 있거든. 그럼 틀린 지문은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 그럼 막판에 가면은 계속 맞는 문장은 볼 필요가 없지. 틀린 문장만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문장을 읽을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잠깐 한번 보면은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들입니다. 답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럽니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돼 그 용도에다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법원이 있잖아요. OX라고 그랬어요. 2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이거잖아.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잖아요.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잖아요. 앞에 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일시적, 임시적이거든.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밭입니다. 밭. 그럼 우리는 밭의 지목은 밭 전자를 써서 지목이 전이라 전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고속도로가 생겨요.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자재 창고가 필요해. 창고. 그러면 요 밭을 빌려서 창고로 2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라, 창고로.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창고 용지로 변하느냐? 지목은 여전히 전이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지목은 뭐다? 전. 이게 답이에요, 답. 그러니까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답이라, 답. 요것도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이게 또 답이다. 있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없다요. 야, 저 있다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라, 한다.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이 문장을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읽다가 보면은 결과만 묻는 거예요. OX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환매 특약된 매도인이 제3자를 화면에서 등기할 수, 여기도 이서는 있다, 없다.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도 없다에 없다. 그래서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할 수 없다.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환매라는 것은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사오는 거예요. 도로 사오는 걸 환매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어요. 그럼 누가 사오기로 했어요? 갑이지.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5년 있다가 도로 사오기로 했다며. 그럼 누가 사오기로 했어요? 갑. 그럼 사오는 사람이 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병이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있다 없다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자,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임차권도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답입니다.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기간 중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세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그 기간 중에 이전이 되는 거지. 기간이 끝났다면은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하고 없는데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니까 있다 없다. 여기도 역시 있다 없다 이래 묻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이거거든.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자 답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거라. 다른 말 더 쉽게 하면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명의회복이라.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맞죠? 네.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나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너무 쉬운 겁니다.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5개 이해됐죠? 그럼 5개는 그냥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항상 답은 2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거예요. O냐 X냐. 할 수 있다냐 없다냐. 첨부한다냐 안 한다냐. 그걸 자꾸 읽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문장을 접하면은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은 10개 중에 8개는 끝이 답입니다. 끝이 있다 없다. 그 동사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념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는 있죠. 반복학습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요. 우리가 볼펜을 난 지가 오래됐거든. 볼펜을 난 지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된 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내용을 다 알아. 아는데 아는 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까먹는 거는 순간이다, 순간 아니다. 딱 돌았으면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해야 돼, 반복. 이게, 그래서 쭉 꾸준하게 반복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내가 내년에 합격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내년에 합격하면 폭신한 회전의자에 앉을 수 있답다. 그런 야무진 각오를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목표가 엄청 셉니다. 그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시험 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됐죠? 네. 오늘 잔소리가 좀 많네요. 그죠? 자, 이제 부동산 공시법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는데,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펴다 보면은 요 앞부분에 도표가 나와. 이 그림이 나오거든. 요 그림은 그 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러면은 이게 나와. 자, 여러분들 출발할 때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좀 전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이 있고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연결을 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장부는 두 개입니다. 하나가 뭐다? 등기부. 하나가 뭐다? 지적공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에서는 우리들에게 공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부동산 표시와 무슨 관계? 권리관계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지적공부죠.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대장입니다. 도면입니다. 여러분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지. 맞죠? 그러니까 지적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무슨자 소유자예요. 자, 칠판을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죠. 장부는 몇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라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이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이다. 그럼 내용이 같으면 두 개일 필요가 없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 표시지. 여기는 뭐의 표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부동산이라고 읽으면 토지 건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여기는 부동산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등기 시간에는 토지도 공부하고 건물도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에서는 여러분들 지자가 땅 지자거든. 말 그대로 뭐만 공부한다? 토지. 이게 지적은 건물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는 무슨 관계? 권리가 소유권과 소유권 뭐다? 이외. 여러분들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소유권 이외는 그냥 전세, 저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 그러면 그건 소유자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전세권자가 되는 거지. 맞죠?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뭐만 나옵니까? 소유자. 자, 여기는 소유자예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등록을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지적은 뭐만 등록한다? 소유자. 그 말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보면 돼야 안 돼요? 돼. 지적 공부를 봐도 돼야 안 돼요? 돼. 맞죠? 네. 근데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은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지.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만 등록하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정리합니다. 등기부에서는 부동산을 공시를 하고
지적에서는 토지만 공시를 한다.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공시를 하고 전세권이나 저당권도 공시를 한다. 그러나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공시를 한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 부동산의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려면은 등기부를 봐야지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이게 먼저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표시라는 말이 나오죠. 자, 칠판을 다시 원점으로 가볼게요. 첫째 시간을 잘해야 되거든. 첫째 시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봅니다. 어이구야. 아파.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사람의 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사람의 표시라는 말이 있지. 맞죠?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거든. 그럼 사람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사람의 표시예요. 그래서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이 세 개는 하나입니다. 하나.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것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동명이인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만 여기까지 써도 안 됩니다. 왜? 주소가 같을 수도 있다, 있지.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잖아요. 건물의 표시잖아요. 그럼 이게 토지의 표시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부동산이 있거든. 그럼 이제 소유자를 먼저 볼게요.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갑. 여기 누구다? 을. 여기 누구다? 병. 여기에 정. 여기에 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토지지, 토지. 맞죠? 네. 그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렇게 나오죠. 이걸 소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0 있죠? 이걸 뭡니까? 지번이지, 지번.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을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주소입니다, 주소. 오케이? 네.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 주소라고 한다, 소재라고 한다, 소재. 사람은 주소, 부동산은 소재. 알았다 몰랐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소재지라는 말이 있죠. 주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지라는 것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소지라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을 사람으로 말하면 뭐라고 한다? 주소. 토지로 말하면 뭐다? 소재. 맞아요? 네. 그럼 이 100을 사람으로 말하면 뭐다? 번지지, 번지. 번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로 말하면 뭐다? 지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지. 사람으로 말하면 번지. 토지로 말하면 뭐다? 지번. 됐죠? 그럼 이게 소재, 지번. 요 돼 있죠? 이게 지목, 지목. 이게 면적이다, 면적 아니다? 면적. 그럼 토지의 표시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의 표시가 있다, 있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입니다. 종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계자 시작. 소재. 이거는 뭐다? 지번. 그럼 여기서 목조 기와 있죠. 이 집을 나무로 집을 지었다. 지붕이 기와로 돼 있다. 이게 목조 기와. 이걸 뭐라고 그런다? 구조. 구조. 그러면 여러분들 구조는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개만.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오늘날의 대다수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지. 아파트 여러분들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에요. 근데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는 한옥마을은 이 집을 이 나무로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지붕이 기둥, 요 지붕 있죠? 여기 기와로 돼 있잖아.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목조 기와. 요게
구조입니다. 구조. 그 다음에 종류 있죠. 이게 단독주택. 다른 표현으로는 단층주택이지. 단층주택. 그 다음에 면적. 이 면적이 300제곱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것만 이해하고 갈게요. 요것만, 요 두 개만 이해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집은 나무로 기와라는 거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요거는 무슨 기와? 시작. 목조 기와. 이거는 집을 지었죠. 이게 철근이다, 철근 아니다. 여기다 콘크리트를 부어요, 안 부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는 두 개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하나는 목조 기와. 그럼 이제 종류는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게 종류예요, 종류. 그럼 이거는 무슨 주택? 단독. 이거는 뭐다? 연립. 그럼 이거는 뭐다? 아파트. 이거는 뭐다? 빌딩. 빌딩, 이게 종류다, 이게 종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물의 종류. 이해했어요? 네, 그래다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잘해야 돼요. 1년 동안 이 글자만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안 읽어요. 이것만 읽어요. 토지의 표시 이렇게만 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그러면 건물의 표시라면 시작. 소재, 지분,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거 이제 통과됐죠? 자,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밑에 보세요. 지적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여기는 소재, 지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여기 소재, 지분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여기 지목이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목, 면적, 지목, 면적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온다? 경계좌표가 나오는 거라.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적 시간의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좌표. 등기법, 건물의 등기 시간의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래요. 이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잘해야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여기에 토지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더 중요한 걸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두 개.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내용이 동일하다면 두 개일 필요가 있다, 없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는 불일치했을 때,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해. 여기 나오는 지목과 여기 나오는 지목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러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주민등록증에 나오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내 이름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럼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불일치입니다. 하나는 변경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그럼 두 개일 때 변경이 되었을 때는 무엇을 먼저 고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해볼게요. 내가 개명했어. 개명하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칩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개명을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 표현을 잘못했네요. 개명을 했다면 호적을 먼저 고치는 거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을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 이사 갔어. 이사 갔다는 건 주소가 달라졌죠. 맞죠? 네.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쳐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쳐요. 이사 가면 주민등록 등초본상에 전입 전출 신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주소가 잘못됐다면 주민등록 등본이 기준이고 이름이 잘못됐다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주소가 변경이 됐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치는 것이고, 오케이? 네. 개명을 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등기법 시간에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 나오는 소유자는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했을 때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시작. 등기.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명을 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르공부를 먼저 고친다. 시작. 등기부.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걸 딱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시작. 지적. 요게 딱 되어져야 돼요. 오케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다, 권리관계다, 권리. 맞아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여기는 안 내는 거예요. 여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가 시험에 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는 소유자를 시험에 출제를 합니까? 토지의 표시를 출제합니까? 토지의 표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를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를 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거든 이 그림을 PPT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자, 잘해야 돼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다? 두 개. 하나가 등기고 하나가 지적입니다. 등기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시작. 권리관계. 맞아요? 네.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럼 칠판을 볼게요.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전. 여기에 지목이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맞아요? 네. 그럼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밭이라는 거 이해된다, 안 된다? 밭이지, 밭. 그러니까 밭은 한자로 써서 지목이 뭐다? 전. 허가받아서. 우리가 전원주택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지. 허가받았으니까.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지목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아까 전에 토지에 표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지적. 그러면 지목이 뭐예요? 전. 그럼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됐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르공부를 먼저 고친다, 지르. 그럼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 지목이 뭡니까? 대. 여기는 뭡니까? 전.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라. 그럼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리는 걸 시작. 등기 촉탁.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요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그럼 이게 용어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라. 지적법에서 전에서 대로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등기에서 이렇게 고치는 거는 시작. 변경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저거 그랬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적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갑이 을에게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맞죠?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이게 시작. 등기필 통지. 자, 글자를 보세요. 다음에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필 통지. 그럼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유자 정리. 자, 그럼 보세요. 토지의 표시를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소유자를 고치는 거는 시작. 소유자 정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용어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그 나중에 가서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부 다 몰라도 됩니다. 한 개만 딱 알고 들어갑니다. 이 시간까지 한 개만 딱 알고 들어가세요.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권리관계. 지적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 맞아요? 네. 등기는 무슨 관계? 권리. 이 권리가 소유권을 말하는 게 소유권 이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